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봇 주주님들 트레이너 K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3.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산로보틱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인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옆에다 띄워놓은 것처럼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먼저 강조드리면서 시장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4674-9671번으로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접근하는 관점이 최근에 어떤 물량, 확약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갭 하락을 좀 했었죠.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갭 하락하고 좀 떨어졌었는데 MSCI 이슈가 좀 불발되면서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이런 구간이 분명히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거기다가 확약 물량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갭 하락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로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갭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들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때가 종가가 얼마냐면은 지금 보시면 84,000원이죠. 84,000원 요 구간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위에 60일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처음에 상승할 때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상승 파동을 전형적으로 3파를 좀 보여준 상승 3파와 조정 2파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절반 구간에서 딱 지지를 하면서 허리라인이라고 하죠. 허리라인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MSCI 관련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감의 주가가 좀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그리고 확약 물량이 좀 풀리면서 하락을 좀 해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두산로보틱스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지려면은 이 허리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이런 허리 라인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쭉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좀 접어질 수도 있는데 허리 라인을 지켜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간에서 크게 보면은 쌍바닥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8월 MSCI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MSCI 여러분들 5월달에 편입이 안 됐다라고 해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안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돈 이후로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급이 당연히 AI랑 로봇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AI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AI와 이 반도체가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로봇으로 수급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AI랑 반도체끼리만 너무 많이 해먹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계속 올라가고 AI 계속 올라가고 야 이거 보니까 SP소프트라는 종목도 있다. 참 황당하죠.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서 등장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좀 끌어갔던 모습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찰이 좀 되실 텐데 자기들끼리만 계속 그냥 이거 반도체 무슨 종목도 있는데 AI 무슨 종목도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다가 지수가 꺾여버리는 와중에서 로봇으로 수급이 올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그런 상황이고 이 지금 두산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 만약에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금 자리에서라도 반등 한번 나오면 가감없이 좀 정리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두산로보틱스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AI로 갔던 수급이 로봇으로 오지 못했던 점이 좀 크게 작용하면서 지수가 꺾였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두산로보틱스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MSCI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MSCI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지수예요, 지수. 이 지수인데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거든요. 근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 그러니까 미국계 펀드의 비율이 95%가 이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펀드를 추종하는 이 자금의 규모가 13조입니다, 여러분. 13조 그렇게 뭐 큰 거 같지는 않은데요. 13조 달러입니다. 13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MSCI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던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이 최근에 편입된 한진칼과 에코프로모티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시장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도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드려보면은 2월 13일날 일단 편입이 됐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엔 이때 당시에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지면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했는데 이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오르면서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찍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때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추세가 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갖다 놓고 보시면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러면 2월 13일 날 편입됐던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머티 또 2월 13일 날 좀 편입이 됐었죠. 자, 2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때 종가가 20%로 깔끔하게 끝났던 에코프로머티인데, 자, 보시다시피 고점은 어디서 찍었나요? 1월 11일 날 동일하게 찍었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을 정도로 딱 일치한다라는 얘기인데, 2월 13일 날 이게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하고도 이틀을 좀 앞서서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MSC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기폭제로 작용을 했는데, 먼저 고점을 찍으면서 이런 구간에서 MSCI의 이야기를 좀 떠듭니다. 왜냐면 2월 13일 날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아직 한 달 정도 일정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먼저 고점을 어디서 찍는다? 1월 11일 날 찍고 그 기대감에 9% 올랐던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는 척하는 구간이 나오나, 실질적으로 고점은 어디서 한 달 전에 찍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의 사례도 놓고 보시면, 자, 에코프로도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7월 26일 날 고점 찍은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8월 MSCI에 편입됐을 때고, 자, 이때 보시면 5월 MSCI 관련한 이슈가 좀 생겼을 때는 고점을 어디서 찍었다? 4월 11일 날 찍었다. 그리고 5월 MSCI 불발 이슈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도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4월 11일이죠. 뭔가 굉장히 좀 10일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달 전에 찍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때는 11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으면서 오버슈팅 구간, 정말 기대감에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21선을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21선을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11선을 탑니다. 갑자기 11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런 고점 부근에서 피날레가 나오면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가가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고점에서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크게 무너뜨리면서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그램 누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산로보틱스도 전형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구간에서는 팔아야겠다, 오버슈팅,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이런, 보시다시피 이때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죠. 요 같은 날에 보시면 이렇게 이때가 연속적으로 며칠 연속에 계속 상승을 해서 한 달 가까이를 계속 상승해서 상승 각도가 더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오른 비율로 따졌을 때, 캔들의 크기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한 4캔들만 지금 꼽아보면 되겠죠. 4캔들로만 봤을 때는 요거를 지금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은 이유로 어떻게 좀 크게 무너뜨리면서 절반 정도를 반납했는데, 이런 다시 한번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지금 구간이 매수의 구간이면 매수의 구간이었지 매도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간에 손절 대응도 할 겁니다. 손절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셔야지만 제가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그래서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기금도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연기금이 정말 미친듯이 사모았던 구간입니다. 자,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이 언제부터 좀 사모았던 종목이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연기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여러분들 관찰이 되시죠? 이 연기금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빨간색으로만 매수가 계속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11월 1일이 언제냐면 바로 요 날인데,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두산로보틱스가 페이크를 한번 주면서 트랩을 발생시켜 놓고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하나가 좀 출현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런 어떤 하나의 박스를 싹 다 잡아먹는 이렇게 돌파한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말씀이고, 이날이 언제였냐면은 11월 16일이었는데 제가 11월 16일 날 이렇게 한번 두산로보틱스 타점을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안내드렸냐면은, 두산로보틱스를 51,300원 이하로는 잡아가 볼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면서, 관점이 뭐였냐면은 장대 양봉의 기준봉의 출현 이후로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를 해줬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최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때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매도는 어디서 좀 진행을 했냐면은 연기금 수급 이탈과 이제 보호의 수물량으로 인해서 제가 12월 21일 날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그날 언제냐면 요때 한번 제가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어떻게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고 나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두산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두산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까지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 손절하게 되는 경우에도 확실하게 손절 문자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허리라인이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감없이 제가 손절 문자도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앞전에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과 확약 물량이 같이 쏟아져 나왔던 점과는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확약 물량밖에 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MSCI 관련한 이슈를 제가 짚어드릴 때 이 신풍제약의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신풍제약이 이때 당시에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을 때 MSCI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가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런 구간에 절반 라인에서 딱 허리에서 지금 지켜줬죠,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윗꼬리 운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력이 이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갭을 띄웁니다. 한 20% 정도 갭을 띄우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연속적인 상승이 있다가 갭을 20% 정도 띄운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상 찌고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팔아먹어요, 이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팔아먹고 나갔는데, 이런 어떤 세력이 팔아먹은 물량을 딱 어떤 낙폭을 진정시켜주는 강한 매수세가 여기서 유입이 좀 됐습니다. 이거 확대를 한번 해놓고 보시면 좀 납득이 가실 텐데,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올린 캔들이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진 게 확인이 되시죠?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 2.4조 정도가 터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4조 정도가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전전날에 이때 이렇게 던진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은 1조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일 세력이 끌고 오던 물량을 고점을 찍고 매도를 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나왔고, 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 이전에 여기서 누군가의 강력한 매수 주문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으면서 원래 세력이 팔았던 구간을 넘어가는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이때 불거졌던 이슈가 뭐냐면은 MSCI 관련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9월 7일인데 MSCI 효과?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서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제는 샀다, 뭐 이러면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죠. 언제냐면은 이때 9월 7일이면 요때인데, 이때가 바로 MSCI에 편입된 이유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일 세력이 끌고 오다가 무너뜨렸던 종목조차도 상승시키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은 가히 뭐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이 외국인과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세력은 뭐예요? 또 연기금의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간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허리가 꺾인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대응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게 좋을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하나 더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XR 관련 종목인데요. 자,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좀 했었어요.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37,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27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인데, 제가 가져온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XR 관련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테마 순환매가 돌아올 때 삼성을 주요 고객사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하는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잡아가다 보니까 리스크를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 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